동서고속화철도 건설 사업이 정부의 지방공약 이행 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기 때문인데 정책적 배려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북한 수역에서의 중국 어선 조업으로 동해안 오징어잡이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동해안 어업인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가운데 동해안 광역시도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속초 국제관광 엑스포 주재관과 전망타워가 애물단지 신세입니다. 속초시가 강원도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아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릉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강릉시는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홍천의 한 리조트 7층 객실에서 어린 남매가 추락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건물 구조상의 결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도민들의 염원인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이 경제성이 없다는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때문에 정부의 지방공약 이행 계획에서 빠졌는데요. 그렇다면 경제성을 높이거나 경제성을 묻지 않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두 가지 모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최근 두 차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착공 기준치인 1을 넘지 못해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도내 정치권은 동서고속화철도에 정책적 배려를 외쳐왔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봤자 같은 결과가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아예 예타 면제를 요구한 겁니다. 예타 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나온 원주 강릉 복선 전철 사업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정치권도 선거 때마다 예타 면제를 통한 정책적 추진을 내세우며 도민들에게 헛바람만 불어넣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지역공약 이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규 SOC 사업은 예외 없이 예타를 거쳐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과 중앙정치권, 도내 국회의원들의 약속은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았고 동서고속화철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문제는 계속 낙제점을 받은 동서고속화철도의 예타 점수를 높이는 방법이 과연 있느냐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예타 지침을 적용할 경우 동서고속화철도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정된 계획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강원도와 같은 지역에서는 대북이라든가 대륙으로 가는 장기적인 확정되지 않은 계획도 포함되어야지 공익적인 시설이 확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책적 배려라는 사실상 유일한 대정부 카드를 잃게 된 동서고속화철도가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반성 없는 정치권의 분발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 동해안의 오징어잡이가 본격 시작됐지만 북한 수역의 중국 어선 조업 등으로 어획량은 신통치 않습니다. 지난해 발의된 특별법도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동해안 시도들이 공동 대응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동해안의 여름철 오징어 조업이 본격 시작된 지 한 달. 어획량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원 동해안의 오징어 어획량은 137톤, 올 들어 누적 어획량은 2,297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에 불과합니다. 수온 등 기후변화 영향도 있지만 우리 수역으로 내려오는 회유성 어종들을 길목에서 싹쓸이하는 중국 어선들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그 길목에서 그걸로 다 끌어서 다 잡아치우니까 그 많은 숫자를 그 중국 어선들이 다 잡아가니까 우리가 잡아야 되는 오징어가 아주 적게. 동해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동해안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이렇다 할 진척 없이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하고 있습니다. 대표 발의한 정문원 의원은 물론이고 강원도 국회의원 단 한 명도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정치력 부재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상북도와 울산시 등이 공동 대응에 합의했습니다. 동해안이 한 목소리를 내면 일단 중앙정부에 대한 설득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경북도 그렇고 울진, 부산도 동해안 어업인들이 같이 피해를 안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한다 그러면은 좋은 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동해안 차원의 상생을 위한 공동 대응은 중국 어선 조업 피해뿐 아니라 북극 항로 등 다방면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팍팍한 동해안 어업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인접 시도 간의 공조가 성과를 거둘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지난 1999년 속초 국제관광 엑스포가 끝났고 강원도가 관련 시설을 운영해오고 있지만 계속 적자가 쌓이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관련 시설의 운영권을 속초시로 넘기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9년 국제관광 엑스포가 열렸던 속초 청초호 유원지. 다른 시설물들은 엑스포가 끝난 뒤 철거됐지만 전시관과 아이맥스 영화관 등을 갖춘 주제관과 74m 높이의 전망타워는 남았습니다. 강원도는 지금까지 주제관과 전망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국제관광 엑스포가 끝나고 올해로 14년째 구체적인 활용 방안 없이 운영되면서 누적 적자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초호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고 멀리 설악산을 볼 수 있는 엑스포타워를 찾은 관람객은 지난해 6만 5천여 명. 하지만 덩치가 큰 주제관은 관람객이 1,500여 명에 불과할 정도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수입은 4억 5천여만 원, 지출은 29억여 원으로 연평균 5억 원가량의 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5일 열린 강원도 의회에서는 강원도가 속초시에 엑스포 시설의 위탁 관리를 맡기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속초시의 관리 운영을 위임하는 방안을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속초시가 지역의 관광 랜드마크로서 활용 방안을 적극 찾을 것이며 현재 속초시는 박물관 유치를 비롯해 여러 가지 안을 계획하고 있는데 강원도가 시설 보수와 향후 운영비 등으로 올해 7억 2천만 원을 포함해 모두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속초시와 운영 부분을 검토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시설 개보수 문제와 그다음에 그 운영비의 어떤 분담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역의 애물단지가 돼버린 속초시의 엑스포 시설물이 제대로 활용될 계기를 맞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릉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사와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데 강릉시는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강릉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자리는 2달 넘게 비어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4년 동안 사무국장과 관장을 겸하면서 임금 부정 수령 의혹을 받은 모 스님이 다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모 사찰의 주지 자리를 맡으면서 업무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꼬박꼬박 월급은 챙겼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했고요. 업무 처리는 부장이 사무국장 및 관장 교장으로 대신 업무 처리 다 했습니다. 강릉시는 A 스님이 상근직인 사무국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임금을 받았지만 명예직인 관장 업무도 대행했다는 이유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사무국장으로, 업무는 관장으로 이중잣대를 적용한 겁니다. 인사권을 가진 모 사회복지재단도 문제가 없단 반응입니다. 그 분에 대해서 대외하고 논의하거나 이럴 이유는 없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도. 이와 관련 경찰이 넉 달여 동안 내사를 진행하다 최근 종결했는데 행정당국의 징계 대상은 될 수 있어도 횡령 등 형사처분의 대상은 아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릉시의 미숙한 행정은 또 있습니다.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후원금이 일부 법인 전입금으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시정 명령이 전부. 추후에 더 들어오면 된다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게 6천만 원씩 해가지고 5년 동안 합법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밖에 복지관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 문제가 잇따라 드러났지만 재발 방지만 부탁했습니다. 강릉시는 복지관에 인건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7억 원의 혈세를 지급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은 허술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강릉시 의회는 내일 강릉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소연입니다.
네, 이번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홍천의 한 리조트 7층 객실에서 6살, 4살 어린 남매가 추락해 누나가 숨지고 남동생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강원도 홍천의 한 리조트 7층 객실에 있던 6살 한모양과 동생 4살 한모군이 3층 콘크리트 지붕으로 떨어졌습니다. 누나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남동생은 중태입니다. 경찰은 부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남매가 베란다 난간을 넘어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층에서 남매가 추락했고 그중에 한 명이 사망을 했고 그 외에는 지금 수사 중이라. 리조트 측은 베란다 난간 높이가 115cm로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지만 사고 객실 난간은 밑부분 45cm가량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돼 있어 올라설 경우 실제 높이는 불과 70여 cm입니다. 리조트 측은 취재진의 사고 객실 접근을 통제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경찰에서 그거 한 대로 수사해간 대로 그거죠 뭐 저희. 유가족은 리조트 측 태도에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 유가족의 슬픔이라는 걸 요만큼이라도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럴 수는 없어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업체 측 과실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환경부는 장마철을 맞아 시군과 합동으로 가축 분뇨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합니다. 간추리 뉴스를 배원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환경부는 오는 12일까지 상수원 보호구역 등 주요 하천 10km 안에 축사와 분뇨 배출 시설을 중점 점검해 환경 오염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가 내릴 때 분뇨를 몰래 버리는 행위와 발효가 덜 된 퇴비와 액체 비료를 비마기 시설 없이 저장하거나 투기하는 행위입니다. 속초시는 금연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음식점과 주점, 카페 등 1,200여 곳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부착 여부와 시설 내 흡연 여부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고성군 주광면 5호리와 인정리, 오봉리 일대 136만여 제곱미터에 송지호 관광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강원도로부터 최종 승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콘도와 가족 호텔 등의 조성과 해양심층수 과학관 설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양양군은 강원도 공공디자인 시범 사업으로 강현면 주청리 낙산 해변 횟집 상가 앞 300m를 내년 말까지 디자인 거리로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업소 간판이 정비되고 등대 모형 조형물과 포토존, 경관 조명이 설치돼 차 없는 보행거리로 운영됩니다. 농촌진흥청이 추천하는 가볼만한 농촌마을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장천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소금강 장천마을은 물놀이와 소금강 트레킹, 양떼 목장 방문 등이 가능한 곳으로 소개됐습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강원도가 북극항로 모항 지정을 위한 북극항로 강원전략협의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강릉 원주대에서 열린 강원해양수산포럼에서 해양수산 창조경제와 강원도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이어서 날씨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